자, 1학년 학생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렇게 교과서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하고 함께 강의를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 하고 있는 활동들과 연계해서 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듣기 부담스럽지 않을 시간 타이밍으로 선생님 끊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들으면서 내용 정리하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잠깐 멈췄다가 한번 정리하고 다시 듣고 이렇게 인터넷 강의의 또 장점을 잘 살려서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다룰 내용은요.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이라는 단원입니다. 오늘은 큰 단원의 이 도입부이기 때문에 개념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에 유의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교과서 상에 선생님이 지금 바로 본문부터 안 보여주고 지금 그림부터 바로 보여주고 있죠. 그림 4-1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얘가 고라니거든요. 고라니를 실제로 본 친구들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고라니인데 이 고라니 개체의 하나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고라니들을 모아서 지금 이 고라니 하나를 개체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고라니들을 모아서 우리가 개체군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일정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특정 지역이 되겠죠. 특정 지역에서 같은 종의 개체가 무리를 이루어서 살 때 우리는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같은 종이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개체군이라고 하면 그 안에는 동일한 종들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교과서 예시로만 봤을 때는 지금 고라니들만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개체군이 가능한 거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지나가던 개가 한 마리 끼어 갔거나 아니면 뭐 고양이가 한 마리 끼어 있으면 개체군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른 종이 섞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고라니만 모아놓고 우리가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개체군이 그 개체군만 모여서 살기에는 뭐 지역도 한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서로 상호작용하는 다른 개체군들도 존재하겠죠. 다른 개체군이라는 건 또 다른 종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 군 안에서는 같은 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른 개체군들하고 합해서 우리는 군집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군집. 개체군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체군들이 같은 서식지라는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 우리가 군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군집을 구성하는 각각 개체군들은 뭐 다른 개체군 그리고 뭐 또 빛 뭐 이런 것들하고도 영향을 주고받을 거고 공기 또 온도 뭐 이런 것들하고도 주로 영향을 주고받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환경들까지도 포함을 하는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군집과 환경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생태계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이 단원 자체가 우리가 생태계에 대해서 다루는 단원이기 때문에 이 생태계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이러한 생태계에서 뭐 여러분들 지금 그림상으로 보이는 뭐 하천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나무, 숲 뭐 이런 큰 개념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생태계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사막 생태계도 있을 거고 또 연못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이 생태계 속에는 자연적인 것만 들어가느냐? 사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장소들, 예를 들면 우리 교과서에서는 경작지, 저수지, 도시공원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간도 환경과 또 이 생명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생태계에 포함이 됩니다. 이 내용들이 우리 교과서 윗부분 문단에서 정리가 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아까 했던 개념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생물 개체는 무리를 이루어서 살며 무리와 떨어져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개체라는 말이 먼저 등장을 했죠. 자, 그리고 같은 종의 개체가, 자, 지금 여기서 같은 종이라고 이미 말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같은 종의 개체가 무리를 이루어서 사는 것을 우리는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체군은 같은 서식지에 모여 살아가는데요. 그걸 우리는
군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런 군집을 구성하는 각각의 개체군들 그리고 서로 다른 개체군들하고도 영향을 주고받지만 환경과도 영향을 주고받죠. 그래서 이를 통틀어서 우리는 생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생태계라는 겁니다. 요거까지 놓치지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우리 크기별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크기별로 정리를 하면 제일 작은 게 개체였고요. 그리고 개체군이 더 큰 개념이죠. 그 다음 군집이 더 큰 개념이고 그 다음 생태계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이러한 생태계에 아까 우리 군집 그리고 환경적인 것까지 포함된다 그랬죠. 그걸 우리가 좀 더 다른 말로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볼 겁니다. 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먼저 생물적 요인부터 보겠습니다.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을 통틀어서 생물적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역할에 따라서 분류를 할 겁니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생산자는요, 뭔가 만들어내니까 생산자겠죠. 바로 광합성을 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네요. 자, 보면 생산자는 빛, 이산화탄소, 물을 이용해서 뭘 한다고요? 광합성으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식물 또는 식물 플랑크톤과 같은 생물들을 우리는 생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는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쓰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가 없고요. 다른 생물들을 먹이로 해서 양분을 얻는 생물들. 예를 들면 초식 동물들도 생산자인 식물들을 먹잖아요. 그래서 얘는 소비자이고요. 토끼를 또 사람이나 아니면 더 큰 동물들, 뭐 사자, 호랑 이런 애들이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럼 걔들은 육식 동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육식 동물들 또는 뭐 잡식 동물도 있겠지만 육식 동물들이 초식 동물을 먹는 것 역시도 소비자죠. 자, 그래서 식물을 먼저 섭취한 애들을 1차 소비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동물을 먹는 애는 2차 소비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차수를 붙여서 단계를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분해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아까 정리했죠? 소비자 기억하시고 분해자는 다른 생물의 배설물이나 죽은 생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 생물들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 분해자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세균이라던가 곰팡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물적 요인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었고요. 역할에 따라서 비생물적 요인은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걸 떠올려 보면 됩니다. 일단 태양에서 오는 빛, 그리고 온도, 물, 토양 이런 것들이 다 비생물적 요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구분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사례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생물 같은 경우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생물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그냥 우주 공간 한 공간에다가 그냥 떨어뜨려 놨어요.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뭐 일정 부분의 영양분이 공급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생물이나 주변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자, 숲에 빛이 잘 들고 토양에 양분이 풍부해지면 식물이 잘 자라고. 자, 보세요. 숲에 빛이 잘 든대요. 그리고 토양에 양분도 많대요. 빛이 잘 들고 양분이 많은 토양에서 식물은 그 빛과 양분을 이용해서 더 빨리, 더 크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작용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낙엽이 쌓였대요. 낙엽이 쌓여서 분해가 됐습니다. 분해자에 의해서. 그러면 그 토양 속에 분해된 영양소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생물이 분해가 돼서 분해자가 막 분해를 해가지고 영양소를 토양으로 줬어요. 그러면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사례를 보고 이게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준 것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초식 동물은 식물의 잎이나 열매 등을 먹고 살죠. 영양분 얻습니다. 자, 그리고 열매를 먹이로 준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초식 동물의 소화를 통해서 이제 배설물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 배설물 속에 소화되지 않은 종자들, 그러니까 씨앗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토양에서 또 싹을 틔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태계 내에서는 생물적 요인, 비생물적 요인이 상호관계를 통해서 생태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생태계 평형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는 앞으로 그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먼저 오늘 뒤에 이어서 배울 내용은 생물과 환경 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 이어서 들어주세요.